오늘은 지오메트릭 페이즈를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 했는데 그게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 양자역학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이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푸코의 추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커브드 서피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오메트릭 페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그 나왔고요. 자, 이거는 필연적으로 모든 영역에 물리학에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뭐 실제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개념상으로는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8번째 강의인가요? 고전적인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한 바퀴 돌리면 이 커브드 서피스 상에서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한 바퀴 돌리면은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돌리면은 이 벡터가 한 바퀴 지나고 나면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페이즈를 앵글을 지오메트릭 페이즈라고 불렀고요. 자,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떤 그냥 위치에만 관계 있는 g라고 하는 벡터, 우리가 나중에 g를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크게 1인 어떤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컴플렉스 폼으로 이제 썼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i 알파가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이거는 d 알파를 요 c라고 하는 사이클릭 패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유도를 뭐 거쳐서 디라이브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였죠. 자, 이게 우리가 18-1번식이라고 명명을 한 바로 그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오메트릭 페이지인데, 자, 요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그냥 커브드 서피스에만 한정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퀀텀 버전을 우리가 논의를 할 텐데, 자, 이 퀀텀 버전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psi라고 하는 게 psi라고 하는 이게 v라고 하는 벡터가 벡터 필드이죠.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투 컴포넌트 성분이 두 개인 벡터 필드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 이런 형태로 썼을 때는 컴플렉스 넘버를 컴플렉스 펑션을 써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복소수의 스칼라 필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필드라고 하는 거는 위치 또는 뭐 임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변하는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물리의 양을 필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순전히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퀀텀 버전은 우리가 양자역학은 어떤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되죠. 뭐 디락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벡터예요. 이게 일종의 벡터이기도 하고 그 힐버트 스페이스상의 벡터이기도 하고 웨이브 펑션으로 쓴다면은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psi x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가 만약에 어떤 위치상에서 이게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널 파트가 있잖아요. 리얼 파트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으니까 컴플렉스 필드란 말이에요.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죠.
웨이브 펑션이. 자, 그래서 어떤 웨이브 펑션을 이제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고요. 이제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임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R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2차원이면 이제 충분한데 뭐 차원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1차원은 안 되고 2차원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이 벡터를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벡터를 한 바퀴 돌리는데 여기서의 벡터는 저기 psi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psi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방향을 향한다. 초기에 psi가 어떤 방향을 향했다. 사실 요 향하는 방향은 파라미터 스페이스하고는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표시를 하면 psi가 있는데 요 psi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이니셜 psi가 있고요. 초기의 웨이브 펑션이 퀀텀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 벡터가 있고 이 스테이트 벡터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돌아갈 거라는 얘기죠.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어떻게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양자역학에서의 지오메트릭 페이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약간 저걸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아디아바틱 파라메터가 아디아바틱하게 변해야 되는데 이 아디아바틱하게 변한다는 것의 기준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뭐 리얼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리얼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 필요는 없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커브드 서페스일 필요도 없어요. 커브드 서페스일 필요도 없습니다. 스페이스라고 합시다. 커브드 2차원이면 이제 서페스일 텐데 커브드 스페이스일 필요도 없어요. 약간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시컬 벡터 필드가 에서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나오는 거는 스페이스의 커버처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스페이스의 커버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 다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R이 아디아베틱 하게 변하고요. 그러면 이제 psi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phi 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는 경로에 무관한 그런 그러니까 위치에만 아래만 관계가 되고 경로에 무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클래시컬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구했을 때 Z를 구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Z를 쓴 Z하고 비슷한 거죠. 얘는 그냥 어떤 두 개의 베이시스 팩터의 조합으로 써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로 요 페이스 팩터를 붙이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이게 뭐 컨벤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플러스를 많이 써서요. 노트 플러스 사인 앞에서는 마이너스 사인을 썼는데 일단 플러스 사인을 썼고요. 뭐 피지스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디아베틱 체인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패럴렐 트랜스포트와
같은 뜻이고요. 자, 우리가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벡터가 클래시컬 케이스에서는 V하고 그러니까 DV가 물론 이제 완전히 플랫 서피스에서는 DV가 제로고 V의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커브드 서피스에서는 요 얘하고 V라는 벡터하고 수직인 거를 의미를 했잖아요. 자, 똑같은 로직이 적용이 돼서요.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가 뭐냐면 웨이브 펑션이 변하는데 그 웨이브 펑션의 변화가 뭐 0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요. 그 0이 아닌데 다만 이 웨이브 펑션 그 벡터하고 스테이트 벡터하고 오소고날 하다는 거죠.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하고 동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의 패럴렐 트랜스포트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적용을 하는 거죠. 요 식을 여기 쓰면 여기서 일단은 d파이가 뭐냐면 한 번은 얘를 변화시키고 한 번 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그 d파이의 익스포넨셜 i 알파 그냥 한 번 나오고요. d파이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베리에이션을 시키는 거죠. 얘의 디퍼런셜을 취하면 여기에 플러스 i d 알파하고 ps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잘못 썼네요. psi가 아니라 phi죠. phi. 자, 얘를 이제 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얘를 이제 좌변에다가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그 psi를 취하면, 자, 그래서 psi의 psi는 얘를 넣으면 여기에 얘를 취하면 그 phi에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하고 d파이가 요거니까 얘를 취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 두 개가 캔슬이 돼서 1이 되고 익스포넨셜이니까 페이지 팩터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얘가 0이란 얘기인데 다시 쓰면은 파이의 d파이랑 더하기 i t 알파의 파이의 파이. 그 얘기를 처음에 안 했는데 psi나 파이는 다 노멀라이즈가 돼서 크기가 1인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0인데 얘는 1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d 알파는 i를 곱해야 되나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죠. i에다가 phi d phi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매우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저기 쓰면 한 바퀴 돌리는 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델타 알파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페이지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하는 거는 이 d 알파를 쓰면 되겠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i의
파일, d 파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구했던 그 클래시컬 지오메트릭 페이즈가, 물론 부호가 다른 게 있지만 이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불편한 노테이션이 이 적분을 스테이트 벡터에 대해서 했으니까 얘를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바꿔보면, 얘는 사실은 R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이게 R의 함수죠. R의 함수라고 얘기해서 파라미터의 함수란 말이에요. 파라미터의 함수니까 여기서 d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얘가 스테이트가 변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 파라미터가 변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변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얘를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서메이션 컨벤션을 이제 쓴 거니까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은 얘가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의 psi가 아니라 파이를 에다가 dr이라고 하는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알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대신에 d파이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이제 특정한 스테이트 파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20-1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유도를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주로 여러 사람 이름 붙기도 하는데 베리 페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리 페이지. 베리가 요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포뮬레이션 한 게 1984년도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늦게 이게 저기가 발견이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발견이 되긴 했지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상당히 비교적 최근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불구하고.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을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양자역학이 진짜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양자역학을 쓴 게 없어요. 그죠? 얘가 그냥 퀀텀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클래시컬 지오메트릭 페이지하고 달라진 거는 어떤 추상적인 벡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 스페이스일 필요가 없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썼다는 거. 두 개 말고는 완전히 동일한 유도 방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를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More explicit derivation. 이 베리가 쓴 방법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뭘 쓸 거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어떤 psi라고 하는 게 만족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퀀텀 스테이트가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캣 노테이션 빼버립시다. 캣 노테이션을 뺄까 말. 일단 빼고 시작하죠. 상관은 크게 없는데 psi 이렇게 쓰고 psi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psi는 일반적으로 저기 위치하고
저기 함수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뭐냐, 시간에. 자, 근데 여기서 여기 h바는 편의상 지금 1로 놓겠습니다. 별 상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디아베틱 체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해밀토니안은 파라메터의 함수일 거예요. 파라메터의 함수인데, 자, 그래서 이게 psi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건데,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게 R의 변화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뜻이 생긴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아디아바틱 체인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는데, 아이겐 스테이트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파라미터 변하지 않을 때죠. 아이겐 스테이트 에너지가 있을 텐데, 여기 어떤 특정한 점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으로 그냥 그립시다. 점으로. 그러니까 요 축이 에너지 축이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냥 그리자고요. 여기 점 x표, 꽃표를 합시다. 꽃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 이걸 EN이라고 하고요. 이게 EN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N이라고 하는 아이겐 스테이트 인덱스를 붙인 거고요. 자,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은 요 아이겐 스테이트도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뀌고, 어떻게 바뀔지는 아비트러리 하지만. 자, 근데 만약에 얘를 파라미터를 천천히 변화시키면은, 파라미터를 천천히 변화시켰을 때 얘는 이 다이내믹스는 그냥 그대로 아이겐 스테이트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패럴렐 트랜스포트하고 동일한 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디아베틱 체인지라면,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빨리 바뀐다면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아이겐 스테이트가 이미 아이겐 스테이트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크래싱도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가진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야 될 텐데, 여기 아디아베틱 체인지를 할 때는 여기 아디아베틱 체인지를 할 때는 이 웨이브 펑션이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요 아이겐 스테이트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씁시다. H의 파이의 n의 요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렇게 씁시다. 이 n의 파이 n 이렇게 쓰고요. 다만 h가 r의 함수니까, 파라미터 함수니까 얘도 r의 함수일 거고요. 전부 r의 함수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겐 스테이트란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시간이 변하는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파라미터의 변화를 통해서만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 아이겐 스테이트는 그대로 가져가고, 다만 파라미터가 바뀌었으니까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떤 아디아베틱 에볼루션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 ps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si xt는 아이겐 스테이트,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 있었다고 하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아이겐 스테이트의 컨비네이션이라고 해도 똑같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특정한 스테이트를 따라간다고 하고요. 얘는 x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r의 파라미터의 함수죠. 파라미터는 시간에 의존하지만 순전히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저기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이 시간 타임 디펜던스 여기에 집어넣는, 실제로 타임 디펜던스는 여기에 요거 t를 여기 쓰지 맙시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t를 쓰지 말고 내가 en의 r의 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새로운 페이스 팩터를 하나 넣는 거, at라는 걸 넣고요. a를 나중에 익스포넨셜 i 알파로 쓸 거예요. 그냥 계산상의 편의상 그냥 페이스 팩터로 놔두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h by n은 e n by n을 만족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i psi 도트가 h psi 도트란 뜻이고요. 자, 일단은 얘를 좌변을 구하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i를 넣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i의 처음에 이제 항이 3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부터 합시다. phi n dot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고 a에다가 익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요거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나중에 공통으로 나오니까 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더하기 phi n에 a 도트가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고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남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다이내믹 팩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i가 튀어나오고 저기 i 팩터가 하나 있으니 플러스가 나오고 en이 나오고요. en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hi n 저기 일단은 r에 대한 의존성이 있지만 간결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씁시다 하고, 다시 요 팩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이거 잘못 썼네. h의 psi, 그러니까 요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h psi니까 여기도 빠졌네요. 여기 a가 빠졌고, 얘가 무엇과 동일하냐면 h의 psi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에다 씁시다. 자,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 값은 얘는 바로 en의 아이겐스테이트니까 en의 phi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항이랑 이 항은 똑같죠. 자, 그래서 캔슬이 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쪽 두 개의 항 더한 게 0이니까 얘가 0이란 뜻이죠. 따라서 phi n dot a 더하기 phi n의 a 도트가 0이란 뜻이고요. 여기 뭘 해주냐면은 양변에 요거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는 거죠. x. 요거는 리얼 스페이스 상에서 dx를 해주는 거예요. 3차원이면은 뭐 요걸 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psi n의 스타하고 psi n 도트 a는 여기로 나오고 dx에다가 플러스 a 도트하고 psi n을 해주면 되죠. 이퀄 0. 자, 근데 자, 얘는 일단 1이고요. 이걸 다시 쓰면 a는 exponential i 알파고요. 얘는 i 알파의 exponential i 알파 도트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알파 도트가 여기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i죠. i하고 psi n 스타 psi n 도트 d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를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을 쓰면 i의 phi n 여기 r을 이제 집어넣죠. 하고 phi n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아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 이미 썼지만 얘가 변하는 거는 순전히 시간 때문에 파라미터가 변해서 생기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변해서 생기니까 얘는 라운드 ri 하고 라운드 phi n을 한 거에다가 곱하기 ri의 시간에 대한 변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은 그라디언트 r하고 phi n 도트 r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i의 이 i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i하고 얘는 그대로 있고 좌변 그 다음에 phi 안에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걸로 바꿔 쓰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아온 델타 알파는 뭐냐면 알파 도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한 바퀴 돈 그 패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쓰면 i의 이거 인티그랄 한 다음에 요거를 하고 도트하고 r 도트의 dt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얘가 dt분의 dr이니까 얘를 그냥 시간과 무관한 그 경로의 함수로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다시 쓰면 i의 dr하고 도트하고 요 바로 요 값.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다시 유도를 했지만 앞에서 유도한 이 익스프레션과 이제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양자역학에서의 지오메트릭 페이즈를 유도를 했고요. 뭐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이 지오메트릭 커브드 서피스 파트를 뭔가 좀 허한 것 같아서 요
이 양자역학의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적용되는 예를 아마 한 가지 정도만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